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살펴볼 텐데요. 에코프로 BM이 유상증자 발표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 시장에 영향도 있었지만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레벨 회사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예상하는 1차 발행가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던 부분, 이 금감원에서 만약에 에코프로 BM의 증권신고서에 정정 요구를 하게 됐을 때는 에코프로 BM의 유상증자 일정이 또 딜레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감원 같은 경우는 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 소액주주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면밀히 파악을 하는데, 우선은 소액주주들이 여기에 굉장히 커다란 반발을 하게 됐을 때 더더욱 심하게 봅니다. 그런데 소액주주 단체 행동 무산됐다, 그리고 앞으로 금감원에 문턱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이 6월 30일 날 공시했잖아요. 그리고 15일 이내까지 금감원에 정정 요구 공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일정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정대로 진행해라고 했을 때 뭔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정정 요구를 해버려요. 그런데 소액주주들이 여기에서 단체 행동을 이제 하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상증자는 일정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은 정정 요구의 공시가 내일까지 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 BM 측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걸 사측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에코프로 BM을 구독자분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자분들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구간에서 좀 올라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공시를 분석합니다. 우선은 유상증자의 명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다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니켈 광산 투자해서 수직 계열화하고, 그 다음에 원가 절감하면서 이 제품 경쟁력 키우겠다, 이게, 그리고 니켈 광산 지분 인수하면서 지분법 이익에 따라 연결 기준으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니켈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회사 측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유상증자로 자금을 계획한 만큼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정 발행가액이 얼마였냐? 12만 1,200원이었습니다. 12만 1,200원이었는데 당시에 주가 레벨로 계산을 했을 때 12만 1,200원이었고, 지금 주가 레벨로 계산했을 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의 데이터를 넣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수준의 가격 레인지, 가장 고가가 18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종가 11만 2,600원, 이 가격 범위로 한국거래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계산을 해봤더니 8만 8,300원 나옵니다. 8만 8,300원에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 몇 주이죠? 990만 990주. 이걸 곱하게 되면 조달하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신주의 종류와 수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1차 발행가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에다가 1차 발행가를 곱해서 예상되는 첫 번째 조달 금액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레벨로 계산을 해보면은 최초 얘기했던 1조 2천억 규모가 아니라 8,740억 규모. 이거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시장에서 1차 발행가 공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이즈 만들어내는 기사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 준비를 좀 잘 했다라고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1차 발행가 산정 기간에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요. 그리고 이 기간에 만약에 준비되어 있던 어떤 계약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어도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무조건 낼 거다 예단하고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으니, 그리고 회사의 적극적인 홍보도 분명히 있을 테니, 이 기간에 업황에 따라서 주가 변화도 있지만은 개별 종목의 어떤 이슈들도 분명히 계속 내게 될 거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자, 저는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 오늘까지 88,300원 나온다.
그리고 이 가격으로 만약에 1차 발행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1조 2천억 규모가 아니라 8,740억 규모가 예상이 되고 2차 발행가가 높아져서 1차 발행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확정 발행가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는데요.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SKC 같은 경우는 1차 발행가가 최종 76,600원 나오고요. 그런데 확정 발행가가 주가가 급등을 해서 99,500원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우선 회사가 첫 번째로 안정적으로 노리는 것은 1차 발행가를 예정 발행가 이상으로 어느 정도 올려놓거나 여기에 비슷하게 맞춰놓는 거, 이게 계획일 거다. 저는 이 부분은 경험적으로 확신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오는 공시 같은 경우도 계획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2분기 실적 공시 예고하는 그 기간 한번 보세요.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이고 이때 컨퍼런스 콜을 또 합니다. 그리고 7월 16일 날 또 기업 설명회를 하는데요. 주주간담회입니다. 유상증자 개요 및 추진 배경 설명하는 거, 자금 조달 목적하고 사용 계획 설명하는 거, 그리고 질의응답하는 거. 이거는 유상증자의 명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부분들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결산 실적 같은 경우도 7월 31일 날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제 1차 발행가 주가가 산정이 되는 첫 번째 날이 언제냐면요. 그게 8월 3일입니다. 8월 3일부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다음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앞으로의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도 알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8월 3일부터 집계가 실질적으로 되니까 지금 현재 상태의 결과값보다 더 좋은 레벨의 1차 발행가가 산정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을 저는 열어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예상으로 계산한 가격,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8월 3일부터의 데이터, 주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당연히 빠르긴 하죠. 그런데 미리 계산하는 이유, 왜 그러냐면요. 지금의 주가 레벨, 이 정도의 어떤 추이다라고 하면은 88,300원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최소 어느 정도 가격 레벨이 유지가 되어야 예정 발행가보다 높게 1차 발행가가 산정이 되고 조달 규모도 늘어날 수가 있지, 이런 레벨을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11만 2천 원 하다가 갑작스럽게 뭐 18만 원 가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에코프로 BM 앞으로 유상증자 이벤트 일정에 맞춰서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시포차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관련 광고 이거는 클릭하시면 안 돼요. 저랑 관련 없는 겁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신뢰도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이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장중에 실시간 확인하시면서 같이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벤자민의 공시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드리는 글을 실시간으로 알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